내용을 입력을 다 했다라면은 제일 위에 상단에 있는 글꼴 지정하기라는 제목 있죠. 얘는 P로 묶어줄 게 아니고 다른 태그로 묶어주도록 할 거예요. 뭘로 묶어주느냐 하면은 여기에 앞쪽에 혹시나 P로 썼는 사람은 그거 지워주세요. 앞뒤로 P를 지우고 꺽쇠 열고 H1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지정하기 뒤에는 꺽쇠 열고 슬러시 H1 이렇게 적어놓고 얘를 저장을 할게요. 요거 저장하는 거는 이제 오늘부터 쭉 이제 CSS 내용을 이런 식으로 파일을 만들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폴더 한 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쭉쭉쭉 계속 저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뭐 글꼴 지정하기 그냥 텍스트 1 자, H1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얘를 저장을 하고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글자가 크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드렸는 프린트물 있죠? 프린트물에 보면은 텍스트에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 내용에서 보게 되면은 H가 나와 있어요. 잠깐만 파일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목 태그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문단을 할 때는 P 태그 요거 많이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은 H1에서부터 6 요건 제목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얘는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여기 제목 태그 헤드라인이에요. 헤드라인이라서 H라는 태그를 사용을 하고 있고 1에서부터 6까지 뒤에 숫자가 붙을 수가 있는데 1이 제일 크게 나오는 제목 크기예요. 얘를 만약에 H2로 이렇게 바꾸어주면 뒤에도 슬러시 H2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H로 글자를 감싸주게 되면은 이렇게 글자가 자동으로 볼드체가 들어가요. 우리가 볼드 P에는 P 쓰고 그 안에 있는 글자를 굵게 만들어주고 싶다 랄 때에는 스트롱이라는 태그를 사용을 했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H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글자 자체가 굵게 자동으로 나오고 글자 크기도 커지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에다가 폰트 사이즈는 얼마, 폰트 스트롱도 해주고 많이 번거롭잖아요. 이 코드 자체도 길어지고 그거를 간단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H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 요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CSS라는 걸로 이 글자의 모양을 바꾸어 주고자 할 때에는 여기에 바디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바디에는 들어가지 않고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저 위에 상단에 헤드하고 슬러시 헤드 사이에 쭉 올려서 보면은 헤드랑 슬러시 헤드 이 사이에 CSS 문서가 들어가야지 됩니다. 여기 보면 타이틀 바로 아래쪽에 보통 많이 넣어주거든요. 타이틀하고 슬러시 타이틀 밑에다가 이렇게 줄바꿈 해주고요. 꺽쇠 열어주세요. 꺽쇠 열고 스타일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타입은 텍스트 슬러시 CSS로 그리고 꺽쇠 닫아주세요. 그리고 이 스타일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밑에 부분 줄바꿈해서 꺽쇠 열고 슬러시 스타일 이렇게 해서 닫아줍니다. 요 안에 이제 CSS의 스타일이 입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규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 이제 첫날이니까 그냥 이렇게 HTML에 같이 붙여서 CSS를 작성을 하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사이트를 만들 때에는 여기 HTML이랑 CSS랑 같이 나타나게 하지는 않아요. CSS를 따로 분리를 시켜서 만들어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 볼게요. 일단 내부로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먼저 작성을 해준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 스타일하고 슬러시 스타일 사이에 이제 CSS의 속성을 적어주게 되는데요. 보게 되면은 밑에 부분에 내용을 보면 CSS에서 글꼴을 지정을 할 때에는 폰트 패밀리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HTML에서 글꼴을 바꾸어 줄 때는 뭐를 사용을 했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요? 폰트의 속성, 글꼴, 글자 모양 바꿔주고 할 때 폰트 페이스라는 속성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HTML에서 글자의 모양 바꾸어 줄 때에 사용을 하는 속성이고, CSS로 글자의 모양을 바꾸어 주는 속성은 폰트 패밀리라는 속성을 사용을 한다. 요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할 거니까 앞에 있는 폰트 페이스는 여러분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폰트 패밀리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폰트 패밀리라는 속성을 사용을 해서 글꼴을 지정을 한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체는 여기 뒤에 보게 되면은 복수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복수로 지정할 수 있는데 콤마로 구분해서 지정 순서가 우선순위가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 뭔가 말이 되게 복잡하게 보이잖아요. 뭐냐 하면은 복수로 지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밑에 적혀져 있어요. 만약에 내가 컴퓨터에 뭐 가나다라는 폰트를 사용을 해서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폰트가 내 컴퓨터에만 있고 다른 사람 컴퓨터에는 그 폰트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대비를 해서 이 가나다라는 폰트 말고 다음으로 차선책으로 어떤 폰트를 나오게 할 건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선책으로도 또 없으면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폰트를 나타나게 할 건지,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는 제일 기본 폰트를 적어주게 되는데요. 그 제일 기본 폰트가 한글 같은 경우에는 도둠이나 아니면은 굴림체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영문 같은 경우에는 세리프체나 산세리프체 요거를 맨 뒤에다가 그냥 하나 적어주시면 좋아요. 근데 안 적더라도 나타나는 데는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적어주게 되면은 앞에 있는 폰트들이 쭉 없을 경우에 제일 기본 폰트로 얘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폰트를 이제 한번 바꾸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아까 전에 우리가 스타일하고 슬러시 스타일이라고 위에 상단에 적어줬죠. 여기에다가 만들 거예요. 자, 요 사이에 엔터에서 자리를 마련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내용 본문에 들어가는 전체 글자의 모양을 한번 바꾸어 볼게요. 그러면 전체 글자를 다 바꾸겠다 랄 때에는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얘가 바디부터 바디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누구야 이렇게 항상 CSS에서 줄 때는 어떤 대상을 먼저 불러주셔야 돼요. 그게 여기 전체 화면 전체에 바뀌게 할 거니까 바디로 줄게요. 바디 그냥 BODY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밑에 바디 있는 거. 요 바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출을 하고 대상을 호출을 하는 거예요. 대상 이름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안에 속성을 이제 다음에 속성을 적어줘야 되는데 이 속성은 그냥 적어주시면 안 돼요. 그냥 적어주면 안 되고 중괄호를 열어주세요. 중괄호 열고 그리고 요건 아직 하지 말고 보세요. 얘가 적혀지는 순서가 이래요. 속성하고 그 다음에 땡땡 그리고 갑 세미콜론 갈로 닫고 요게 이제 CSS의 기본
구조예요. 맨 먼저 호출 어떤 부분에 내가 적용을 할 건지 이름을 불러주고, 그 다음에 괄로 중괄로예요. 중괄로로 앞뒤를 감싸주고 그 괄로 사이에는 속성이 먼저 오고요. 속성하고 땡땡 콜론이에요. 콜론하고 값이 오고 나서 세미콜론. 이 순서로 항상 무조건 와야지 됩니다. 우리가 HTML에서는 왜 속성을 적어주고 속성는 해서 따옴표 안에 값을 적었잖아요. 그 규칙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속성 자리에다가 뭐를 적느냐 하면은 글자 모양을 바꿀 거니까 폰트 패밀리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통 한 줄에 다 적어도 되는데 우리 처음 연습하는 거니까 얘를 조금 구분을 시켜서 줄을 바꿔서 해줄게요. 자, 여기에다가 한 줄 띄워주세요. 한 줄 띄워서 폰트 F5까지 치면 여기에 폰트에 대한 속성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 중에서 폰트 패밀리 선택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정해주고자 하는 글자체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일단은 고딕체로 해볼까요? 맑은 고딕 보통 다 깔려져 있을 거니까 고딕 적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쉼표 여기에서 보면은 설명에서요 글꼴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복수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복수로 지정할 때는 중간에 콤마 찍어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맑은 고딕 다음에 맑은 고딕 폰트가 만약에 내 거에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게 할 거겠느냐, 뭐 도둠을 하겠다. 그리고 도둠체가 없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또 뭐를 하겠느냐, 영문체로 기본 영문체로 세리프체를 마지막에 적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다음에 중괄로. 이 중괄로가 속성이랑 값 앞뒤로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지 됩니다. 이렇게. 뒤에 세미콜론도 빠지면 안 돼요. 요거 빠져 있는지 다 확인을 하세요. 다 들어갔는지. 자, 그리고 저장을 하고 미리 보기 한번 볼게요. 그러면 글자체가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맑은 고딕이나 뭐 맑은 고딕체가 제 거에 없는 값대. 요거 말고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맑은 고딕은. 그러면 폰트 자, 글자체가 이렇게 다 바뀌었죠. 보면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스타일하고 그 다음에 슬러시 스타일 이 사이에다가 바디라는 부분에 들어가 있는 글자는 모두 다 요렇게 바뀌어라 라는 거예요. 만약에 함초롱 도둠체가 없다라면은 그냥 도둠체를 나타내어주고 또 도둠체도 없다라면은 세리프체를 나타내어줘라. 요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전체 화면 부분의 색상, 이 글자의 모양을 다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보면 요 부분 얘만 글자의 모양을 제가 또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요 부분이잖아요. 지금 CSS에서 글꼴을 지정할 때 얘만 글자의 모양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CSS에서 속성이랑 값을 주려면 누구야 하는 이렇게 불러주는 호출을 먼저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앞에 붙어있는 꺽쇠 안에 들어가 있는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근데 얘는 앞에 보면 꺽쇠 앞에 뭐가 있어요? P가 있잖아요. 일단 P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바디 그 중괄로 열고 닫고 했는 곳 밑에 부분에다가 P를 적어주세요. P 하고 그 다음에 중괄로 열고 닫고 먼저 해주세요. 줄 바꿈해서. 왜냐하면 요거 끝에 괄로 닫는 거
빠뜨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열고 닫고 해놓고 이 사이에다가 속성이랑 값을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P 적었어요. P 하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그리고 이 괄호 사이에는 아까 전에 글자 모양 바꾸려면 폰트 패밀리라는 속성을 사용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폰트 패밀리 해서 여기에는 그냥 일단 잘 보이게 그냥 바탕으로 줄게요. 바탕체로. 그리고 혹시나 바탕체가 없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세리프체 하나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면 마지막에 세리프나 산세리프 뭐 이 중에 하나를 지정을 하면 된다 했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나서 미리 보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글자가 바뀌기는 바뀌었어요. 그런데 내가 바꾸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만 바꾸고 싶어요. 첫 번째 문단에만.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전부 다 글꼴의 모양이 바뀌어져 있죠. 이게 이제 CSS의 장점이에요. 보면 여기에 P라고 우리가 불러줬잖아요. CSS에서. 그러면은 이 HTML 사이에 바디하고 바디 사이에 들어가는 애들 중에서 P로 감싸져 있는 부분들은 싹 다 글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일일이 바꾸어 주지 않아도. 그러면 이 중에서 나는 전체 P 말고 P 중에서도 일부분만 글자의 모양을 바꾸어 주고 싶다 라면은 이 P한테다가 P 태그에다가 또 이름을 지정을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그 이름을 두 가지로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친구들 이름 부를 때에도 상대편 친구들이라기보다 상대편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누구씨 부를 수도 있고 누구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라면은 그 누구씨 하는 거하고 누구야 하는 거하고 두 가지로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 했을 때 얘는 뭐냐 하면은 누구야 하는 거는 클래스라는 걸로 이름을 붙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씨 아니면 뭐 누구님 하는 거는 아이디라는 걸로 이름을 붙여줘요.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이름을 붙여주는데 클래스라는 걸로 이름을 붙여줄게요. 자, 클래스는 해서 따옴표 안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적어주고 싶은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뭐 AAA 이렇게 적어도 되고 BBB 뭐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클래스의 이름도 좀 공통적으로 아니면은 좀 이렇게 일률적으로 뭔가 규칙을 가지고서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좀 편하게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냥 얘가 폰트 패밀리라는 속성이니까 패밀리라고 제가 이름을 그냥 줄게요. ILY.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름을 붙여줬기 때문에 이제 저 위에 CSS 부분에서 얘를 P라고 호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 붙여줬는 이름이죠. 여러분들이 클래스로 이름 붙여줬는 거 얘를 호출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여러분들 클래스 이름 오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밑에 적었는 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쓰세요. 자, 그러면 나타나느냐? 바뀔까요? 한번 해보세요. 바뀌는 사람 있어요? 바뀌면 이상한 거예요. 안 바뀌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름을 호출을 할 때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태그를 그대로 호출을 할 때에는 아까 전에 우리가 body라고 적었는 것처럼 그냥 바로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태그의 이름을 적으면 돼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P라고 하는 부분에는
클래스라는 걸로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름 앞에 뭔가를 하나 더 써줘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클래스라는 걸로 이름을 붙여줬을 경우에는 이 이름 앞에다가 점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점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점을 붙여주세요. 점. 그리고 나서 미리 보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만 글자가 바뀌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줄 때에 클래스라는 걸로 이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클래스로 이름을 붙여줬는 애를 호출을 해올 때에는 앞에다가 점을 붙여준다라는 거.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갈로, 중갈로 열고 닫고 안에는 속성이랑 값을 적어준다라는 거. 자, 여기에서 내용에서 보면은 이제 글자의 크기를 지정을 하는 거는 폰트 사이즈라는 속성을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HTML에서는 또 그거 할 때 폰트 했었죠. 폰트 그 다음에 띄우고 사이즈 이렇게 했었는데 얘는 보면은 폰트 중간에 그 빼기가 들어가요. 그리고 원하는 글꼴의 크기를 지정을 할 수 있고 단위는 절대 단위하고 상대 단위가 있는데 절대 단위는 이게 보면 몇 포인트 PT 그 다음에 PC 센티미터 뭐 밀리미터 이런 단위들이 있고 그리고 상대 단위로는 뭐 픽셀, EM, EX 등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단위를 쓰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픽셀 단위를 좀 많이 사용을 해요. 픽셀이나 아니면은 포인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글꼴의 기본 값을 지정을 할 때에는 바디한테다가 이제 폰트 사이즈를 지정을 해서 전체적인 이제 크기가 다 일률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아까 전에 우리 바디에다가 속성을 폰트 패밀리도 속성을 주니까 그 바디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뭐 H도 그렇고 P도 그렇고 글자에 그 이거 뭐죠? 모양이 다 바뀌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바디한테다가 선언을 해주게 되면은 전체적인 이 바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다 따라서 크기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본 이 바디에다가 아예 선언 자체를 안 해주면은 그냥 기본 글꼴의 크기는 16픽셀 사이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EM 단위를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바디에다가 이렇게 크기를 지정을 했다 그럴 경우에 곱하기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1.5 EM 이렇게 적는다라면 이따가 요거 부분에다가만 글자의 크기를 EM 단위로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그 숫자 줬는 것만큼 곱하기 되어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2EM이면은 2배로 나타나고 1.5EM이면은 원래 기본 되어 있는 것보다 1.5배 크게 나타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디에다가 이제 글꼴을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글자의 사이즈를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스타일을 먼저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스타일은 여기 타이틀하고 슬러시 타이틀 뒤에다가 스타일을 선언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스타일 한 칸 띄워주고 그 다음에 타입은 해서 CSS 슬러시 텍스트 슬러시 CSS로 그리고 슬러시 스타일 해서 닫아줍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전체 글자 크기를 먼저 맞춰줄게요. 그러면 바디에 대한 속성 값을 넣어줄게요. 그러면 글자 크기를 지정을 하는 거는 여기에서 폰트 사이즈라는 속성을 사용을 한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 폰트 사이즈는 해서 단위는 여기 12픽셀로 그리고 값 입력하고 끝에 꼭 세미콜론 넣어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서 보게 되면은 기본 값이 이제 12 픽셀에서 H만큼 곱하기 얼마 되어서 얘가 커져서 나타나요. 요 H 있었기 때문에 얘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밑에 있는 크기들만 바뀌게 됩니다. 지금 제 거는 확대 축소 해놔가지고 아까 전보다 작은 게 지금 잘 안 보이네요. 100%. 요 크기로 지금 나타나요. 만약에 얘가 없다라면은 그죠? 이렇게 크게 나오겠죠. 근데 그러면 비교를 해서 보면 이렇게 글자의 크기가 작아진 걸 볼 수가 있죠. 보면 H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작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전체의 글자의 여기 설명에 보면은 이거예요. 글꼴의 기본 값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바디에 선언을 해서 상속받도록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따로 지정 안 할 때는 16픽셀, 지금 우리는 12픽셀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글자가 작게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있는 여기에 P 부분에다가 이제 요 부분만 글자의 크기를 또 변경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 문단 내에서 보면 P가 3개나 있죠. 그러면 그냥 P를 호출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다 같이 바뀌어버리니까 이 많은 P들 중에서 얘만 바꾸어 주겠다라면은 얘한테다가 이름을 붙여주셔야 돼요. 이름은 클래스로 이름을 붙여줄게요. P 뒤에다가 한 칸 띄워주고 클래스는 해서 이 따옴표 안에다가 이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적어줍니다. 저는 얘는 크기니까 사이즈라고 이름을 줄게요. 그리고 이 클래스의 이름을 복사를 해서 저 위로 스타일 부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디 속성이 끝나고 나서 여기 밑에다가 클래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니까 앞에다가 뭐 붙여줘야 된다 했죠 아까 전에? 맞아요. 점 꼭 붙여주고 클래스의 이름 적어주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이 괄호 사이에는 크기 지정을 해볼게요. 크기 지정은 폰트 사이즈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1.5 이번에는 EM으로 적어주세요. 뒤에 단위를 EM 하고 꼭 세미콜론 뒤에 찍어줘야지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지정을 안 했는 거는 12픽셀로 나와요. 왜냐하면 바디 안에 들어가는 거는 크기를 다 12픽셀로 나와라 했으니까. 하지만 12픽셀 나오는 것 중에서 이 사이즈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애만 1.5em, 1.5em은 원래의 크기에서 곱하기 1.5배가 되어져서 나타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크기가 더 크게 당연히 나타나야지 되겠죠. 저장을 하고 미리 보기 해줍니다. 그러면은 다른 글자들보다 얘가 1.5배 커져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상대 단위예요.